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반등의 움직임은 좋은데 우리가 강력한 수익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5%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정말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죠. 자, 그것처럼 우리 삼성전자는 정말로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동안 약세를 보였다가 5%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과연 반도체 계절은 다시 돌아올까요? 일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가 정말 누구의 예상을 뒤엎고 7만 전자를 한 달 만에 회복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계속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일단 올라가면 전고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불쏘 시기가 되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최근에 한쪽 엔진이 고장이 나도 우리 시장은 미 증시 대비해서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각편대가 있다고 했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물론 바이오 관련주들은 대형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약해 보이는 섹터일 수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요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은 됐고 부지불식간에 시작은 됐다. 조금 지나면 이제 폭발적인 랠리가 대형주에서 나오면 그때는 이제는 바이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란 이야기죠. 자, 최근에 반도체 2차전지 주도권 젤타전을 펼쳤는데 한동안은 이제 2차전지가 강해졌죠. 2차전지가 강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에코프로가 선방을 해주고 나머지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약간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도 나왔는데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반도체는 상당히 좀 혹독한 시절을 겪었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지수로 방어를 잘 해줬어요. 근데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울면서 겨자를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그동안에는 반도체 2차전지 이제 주도권 패권 다툼이 벌어질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2차전지가 실적이 좋아지고 반도체는 실적이 안 좋아진다. 숫자를 안 찍힌다. 그리고 그때 이제 1분기 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도체 기류를 탔었는데 이제 꼭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약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머스크를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2차전지는 제한적이고 이제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다. 근데 반도체 줄과 그때 좀 올랐다가 약간 이제 눌러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반도체 줄을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끈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화끈한 걸 좋아하는데 화끈하게 치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반도체 관련주는 한번 짱대 항목 만들고 횡보 나오다가 또 올라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반도체를 투자하려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사야 돼요. 특히 이제 옐로우 칩들이 좋단 말이에요. 한미 반도체, 또 HPSP, 이수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종목을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바닥에서 사서 끌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최근에 그런 기류가 약화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불쏘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왜 오늘 강력한 랠리가 나왔을까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AI 제품을 출하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업황도 개선이 된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죠. 삼성이 올라가니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도 기지개를 켜면서 짧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를 좀 두고 보자고요. 그럼 왜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느냐 보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요. AI 관련된 것들이 영상이 많습니다. 그걸 만드는 것 또는 이거 하는 거.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AI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말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축구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AI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그 AMD에다
HBM을 이제 인증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드디어 이제 AI 반도체 1위 기업이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HBM이 고대역 메모리 쪽에 강점을 갖도록 이렇게 적층을 해놨단 말이에요. 스택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HBM을 납품을 하고 이런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I 그렇게 되면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설마 AI가 뭐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이었죠. 과연 전기차가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전기차를 타고 싱싱쌩쌩 잘들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AI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는데 실제로 AI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냐 이거죠. 엔비디아는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때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네. 야, 그럼 삼성도 그 덕을 봐서 많이 납품하면 실적이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 삼성의 실적도 좋아지고 이런 흐름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삼성 이재용의 작품이라는 거죠. 야, 우리가 2.5D 패키지 서비스하고 HBM하고 동시에 제공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고객사들이 이걸 반기지 않겠냐 해서 고객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고 이제 이번에 그럼 납품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성공하면 당연히 10월 달에 납품하니까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4분기 때 찍히고 내년 1분기부터는 성장이 가속화되겠죠. 여기다가 최근에 G 폴드 4, 플립 5 이게 이제 유럽에서 판매를 했는데 매출 신기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가속화된다면 훨씬 더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오겠다. 그럼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진 앞으로가 나왔단 말이죠. 하나마이크론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넥스칩은 자율주행과 맞물려서 25% 올라갔고 이런 종목들도 10% 이상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럼 하나마이크론이 왜 올라가느냐? 이걸 이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좋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실적 안 좋은 거 추천하면 제시하면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초보 투자자들이 특히 그래요. 근데 실적이라는 것은 이미 2분기 께 3분기 때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믿고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최근에 올라갔던 반도체 관련주들 대부분이 보면 미래 실적을 반영시키면서 치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데 한미반도체를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한미반도체 지금 실적이 좋지 않다. 그렇지만 HBM이나 또는 세계 지금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이었죠. 딱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10대 장비 회사에 선정이 되는 10대 장비 회사다. 그리고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 이상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다른 업체 대비해서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근데 캐파를 증설하고 또 외주화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고가 상품 웨이퍼를 처리를 했죠, 재고로.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 보면 HPSP는 선조종을 받았고 앞으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이제는 HPSP를 보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많이 안 움직였어요. 소폭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파도, 신규 상장주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강력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뭐 상한가도 기록하고 또 추가 상승도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 또 이 라운텍 신규 상장주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고해상도, 고희도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 뭐 하나 머티리얼즈나 또 설계를 하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치고 올라갈 수 있겠냐? 이렇게 보면 역시 일시적으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월 수출입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면서 잘 올라갔어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1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점점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반도체 수심을 자극했죠. 여기에다가 상대 진영,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편입되면서 약간 눌러줬어요. 제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거의 미래의 전망을 거의 맞췄는데 이번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안 치고 올라갔어요. 이게 약간 좀 문제예요. 일단 110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약간 좀 투심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에코프로가 쉬어가면서 투심이 반도체로 쏠렸고 미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상승도 이제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경제가 수출이 무너졌다. 그건 반도체가 중국의 어떤 수출 비용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 이제 시차를 두면서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뭐냐,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마이크론을 배제하고 한국이 반사이 익었는데 미국이 그걸 놔두냐, 뭐 우리는 디스리스킹이다 하면서 중국을 껴안고 우리한테 도와주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야 그럼 짜증나니까 아예 상대 진영하고 초격차를 벌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제도 지원해주고 뭐 공업용수나 뭐 또 잘 되어줄게.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때 7월달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몇 종목 찍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찍어드렸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잘 나왔고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하나머트리얼 같은 종목들은 강한 이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저런 종목들은 안 좋아하고 저는 이제 새내기주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내기주 중에서 이제 파듀가 팹리스 쪽에 이제 강점을 갖는 기업인데 요 기업을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요때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날 상한가 치고 요때 급등이 나와서 이제 많이 차익실을 해줬는데 이렇게 새내기주들은요 한 3일 만에도 63%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어느 쪽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오늘 보면 장비업체들도 일간 올라가고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도 올라가고 뭐 팹리스도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올라갔는데 저는 HBM 관련주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삼성이 현존하는 최대의 용량 DDR5를 개발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32GB DDR5 D램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고용량 저전력이죠. 그러니까 용량은 크고 전력은 적게 먹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열은 적게 나고. 이것은 그 AI 반도체 AI 시대에는 하이엔드급 서버가 필요한데 뭐 AI를 하게 되려면 뭐랄까요?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빨리 돌리면 열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용량은 2배인데 소비 전력은 10% 줄어들었다. 근데 이 DDR5가 TSV 공정 없이 고용량의 모듈을 만드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그럼 TSV는 뭐냐? 보통 이제 반도체는 얼마나 많이 쌓느냐 이게 이제 주요 과제잖아요. 위로 높이 많이 적층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이걸 적층을 할 때 보면 기존 칩하고 칩 또는 칩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것들을 와이어로 이제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했는데 지금은 칩에 구멍을 뚫어서 전도성이 높은 재료를 이제 여기에다 이제 채워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고용량의 모듈을 만드는 이런 건데 이 TSV가 없이 이제 모듈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자금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금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많이 쓰면 다른 쪽에 쓸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쪽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쪽에 투자를 안 해도 돼. 그러면 이제 이쪽에 투자했던 걸 집중적으로 이쪽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DDR5 쪽보다는 이제 HBM 쪽으로 삼성이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DDR5에 의해서 HBM까지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게 되면 이제는 뭔가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고부가가치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이 과연 올라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30% 연평균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HBM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HBM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는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기존에 SK하이닉스가 강점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주영이 승부수를 띄운 거죠. 아, 짜증나. 해서 내가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납품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써볼래? 하니까 좋아. 납품해가지고 삼성이 7만 전자를 단숨에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근데 삼성이 계속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뭐 삼성이 올라갔을 때 보면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몇만 전자, 9만 전자까지 간다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나 연 후반이나 내년이면 가능하겠죠. 자, 삼성은 초격차로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HBM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그 관련주들은 많단 말이에요. 한미 반도체, HBM의 필수 공정, 여기에 강점을 갖는 분야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관련주에 대한 것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200%가 올랐단 말이죠. 저도 바닥에서 해서 200% 넘게 올랐고 또 최근에도 해서 짱대 한번 뽑아 올렸고. 근데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으니 한번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올라갈게 만들어 놨는데 다음 주 이후에 강한 슈팅이 나오는지 이걸 잘 봐야 되고 이오테크닉스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윈팩 이런 종목들인데 본딩 와이어 작업을 SK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또 저 D램 테스트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이런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이오테크닉스나 윈팩은 어느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TFE나 미래반도체 이런 종목들 그리고 비팝의 자동화 검사 장비를 만드는 자비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도 있고 지금 이제 한껏 날아오르기 위해서 지금 발동을 거는 그런 종목도 있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리스크가 적다 그러면 이제 이 NK전자 요게 이제 더 좋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좋고 한미 반도체도 다음 주에 올라가면 좋은데 NK전자 같은 종목을 보자.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를 바닥에서 제시해드리고 얼마 전에도 제시해드려서 이제 짱대 항목 뽑아 올렸는데 뭐 지난번에 한 174% 찍어서 이제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비스에서 한 2주 못 돼서 한 7일 만에 한 더블 시세 이상을 냈는데 이런 자비스도 이제 그런 종목에 속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 HBM만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이제 반도체를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해라.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미중 간의 틈바구니에 낀 K 반도체가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만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마이크론보다는 AI 쪽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마이크론과 이 모래주머니 빼고 달리는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는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잘 올라갔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주용이 맘먹고 해서 삼성도 잘 올라갔는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업황 개선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더 개선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불어온 인공지능 바람을 타고 반도체 업체들이 좀 흐름이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잘 올라가느냐 보면 이제 우리 삼성이 어떤 투자를 좀 단행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뭐 용수도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세제 지원도 해주고 전력도 공급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장비 업체들도 움직임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 몇 종목이 이제 오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용인에서 필요한 뭐 물이나 전력은 우리가 대주구만 하면서 우리가 뭐 7년에 될 거 2년 땡겨줄게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계
드랍으로 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이 중에서 텔레칩스는 자율주행하고도 맞물리고 가온칩스 움직임이 좋다는 이야기죠. 가온칩스는 하나마르비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최근에 21선 안착해서 올라가죠. 일단 전고점 갔다가 눌러주고 밀어붙이면 또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HBM이나 아니면 장비 업체들 또는 기타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마주들은요 지수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디커플링을 이뤄요.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날은 테마주가 좀 적게 올라가고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면 테마는 좀 약하게 올라가겠죠. 대신 반도체가 쉬어가거나 했을 때는 군소 테마가 하루천하, 3일천하를 이루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초돈대체, 맥신, 양자컴 이런 종목들이 소단매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국고채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죠. 그다음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그다음 이제 오염수 관련주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는 그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이제 그것도 이제 순서가 있어요. 천일염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그다음에 이번에 물고기 못 먹겠네 해서 수산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가 이제 그다음에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피해를 입을 텐데 그다음에는 이제 뭐가 움직이겠냐. 그래서 좋아. 생선 안 먹고 고기를 먹겠어 해서 이제 육계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불매 운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야 이제는 방사능 추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움직임 때문에 방사능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드디어 하루 이틀 전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작게 소단매가 나오고 대부분 이제 거래 없는 종목들이 올라가요. 몇 종목이. 근데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한 종목, 두 종목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중지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금 현대차가 80km끼리 작동하는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고요. 근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뭐 이런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은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이틀 전에 이제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이런 관련주들이 다들 이런 식으로 좀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렇게 최근에 그 새내기주들은요 한번 올라가면 상한가 치고 눌러주고 상한가 치고 해서 60에서 뭐 100% 심지어는 뭐 한 1주 만에 150%도 170%도 날아가는 흐름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는 소외될 수 있는 장에는 어떤 전략이 좋냐. 투트랙으로 가는 게 좋다. 매일 먹고 한 방 크게 먹자. 신선한 이슈의 재료를 먹으면 테마주들을 오늘 사서 바로 급등이 나오거나 또 연속 급등이 나오면 좀 팔아주고 그 자금을 가지고 하루에 10% 목표 수익률을 잡고 가면 1,0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2천만 원을 번단 말이죠. 5%만 올라가도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생활비, 푸비, 유지비 뭐 한 500만 원 쓰고 나머지 500 아니면 한 2, 3천 벌었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모아서 이 자금을 가지고 주도주, 성장주를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끌고 가서 뭐 500은 기본이고 1000%, 2,000% 올라가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씁니다. 이거 하나면 이제 모든 투자가 끝나죠.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또 테마 섹터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드리고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겠냐 해서 오늘은 뭐 지노믹트릭, 자비스 이런 걸 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 100%도 날아가고 또 이런 나인테크나 이런 것들은 뭐 70% 날아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8월 동안에 제가 해봤더니 연속 상한가, 준상한가 랠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월초 8월 초에 하루는 좀 쉬어갔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뭐 20%가 올라오고 상한가를 발굴해 드리지를 못했어요. 물론 뭐 한 9% 정도는 나왔고 오늘은 뭐
한 7% 정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약간 오늘은 또 안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한데 사실 좀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은 아닐지인데 그 정말 상승 초기에 세게 올라갈 종목을 사서 제시를 해서 못 가는 건 가볍게 잘라주고 잘 올라가는 건 적당히 챙기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 챙겨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좀 한 종목이라도 안 올라가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좀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투자의 일부죠. 어찌 우리가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한 종목이라도 안 올라가면 저희 투자자들한테 간혹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현전하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투트랙이다. 왜냐하면 8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43% 찍어주고 했는데 3일 만에 77%가 나오고 뭐 못 올라 스쳐도 한 방이라고 뭐 36, 39 그다음에 뭐 작게 올라가도 20, 30%는 기본으로 나오고 세내 기주들이 좋아요. 저는 세내 기주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50%도 나오죠. 화장품이 올라간다 그러면 미 선취매를 통해서 바이오가 만약에 갑자기 일랄일리가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를 해야죠. 그래서 잡아서 30%도 좋고 근데 아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항상 이제 우리 회원님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내가 팔았는데 급등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힘들어하다고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가 강하게 올라가는가 약하는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상한가 친다. 그러면 봉 5개는 형성이 된다. 1, 2, 3, 4, 5 이렇게 5개는 형성이 돼요. 이렇게 끌고 가서 130% 이건 170%인데 지난주 거 자료를 그대로 이제 쓰셨네요. 그래서 100%일 때 찍어 보내주셔야지 이거 하는 투자자가 계좌가 많이 쪼그라들었다 60%까지. 근데 100%라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뭐 24% 상한가는 무조건 세내 기준으로는 올라가면 60%, 100%, 17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CTV 관련주 해드렸고 또 이런 이제 급등이 또 추가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큐리옥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것도 이제 안 바뀌어졌는데 한 170%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거래 정지가 당했는데 저는 바닥에서 사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홀딩해도 된다. 5일 내지 10일 올라간다. 주식은 급등해서 5일 내지 10일 들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세게 올라가는 걸 사서 적게 올라가면 10%는 기본으로 나오니 적당히 팔고 세게 올라가는 것은 최소한 상한가 치면 2, 3일은 더하면 뭐 70, 100, 150 이런 건 금방이다. 그래서 인상가도 선취매를 통해서 요날 재료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니까 한 3일 만에 팔아줬다. 그러니까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급등이 잘 나와요. 그래서 뭐 AI가 움직이면 AI 이런 식으로 하고 후쿠시마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관련주, 자율주행이 움직이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종목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금을 모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200만 원도 벌고 400만 원도 벌고 해서 이틀 만에 550, 3일 만에 800 이렇게 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4달 동안에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벌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투자 금액이 많이 물려 있어도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물려 있거나 투자금이 쪼그라들어도 이렇게 5%는 낼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그리고 뭐 32, 28, 24, 24, 24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한 방을 노려야죠. 베팅을 해야죠. 그래서 하다 보면 100%, 120%, 심지어 조금 들고 가면 이렇게 200%뭐 그러다가 제대로 걸리면 이 신성델타나 모비스처럼 서남처럼 500%나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올라가고 정말 이제 왔구나 그런 종목이라면 텐베거, 이스페셜티 케미컬처럼 1300, 1200 이렇게 텐베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장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걸린다. 그럼 텐베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투애니버거 2400%도 나온다. 그래서 뭐 20억을 벌고 또 1500%를 만들고 그다음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2000%까지
1800%에서 2억 5천 가지고 지금 50억을 벌고 6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런 흐름도 나오니까 이 투트랙만이 크게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